그냥 관동 대지진 사건으로 그냥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동이라고 하는 말은 라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 전혀 모르잖아요. 라성에 가면 편지를 띄워줘요는 그게 LA잖아요. 그러니까 저 간토는 사실은 현지명이에요. 현지명, 일본의 현지명 관동 지역. 우리를 이야기하는 속초, 강릉 이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관동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간사이 지방이 있고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저쪽 그 서일본 지역 니혼이라고 하는 요 세 개의 축이 있고 그 다음에 도우쿠라고 하는 동북 지역 저 홋카이도 쪽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큰 지역 이름을 이렇게 나눌 때 저기를 관동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관동 대지진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진을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일은 드물잖아요. 왜 우리가 지진을 기억을 해요? 이건 우리가 지진을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지진과 관련되어서 일어난 학살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억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가들이 만들어낸 그 단어의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관동 대지진 사건을 알고 그 다음에 관동 대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지진이 일어났고 유언비어가 횡행했고 그 유언비어를 믿은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죽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역사에 대한 왜곡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2006년도에 이 사건을 알게 되면서 바로 머리를 쿵 하고 얻어맞았던 부분이 바로 요 한 문장에가 얼마나 그 잘못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그건 뭐냐면 유언비어가 횡행해서 그것을 믿은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죽인 사건은 9월 1일 날 저녁에 정말로 한두 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9월 2일 날부터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계엄에 준하는 명령이 내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확산이 되어져서 이 유언비어를 정부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이 유언비어를 경찰서에다가 그냥 그대로 붙이게 만들고 관공서의 목소리로 유언비어를 사실처럼 곳곳에 도쿄 전역을 전하게 돼요. 방송시설이 무너졌기 때문에 신문사가 무너졌기 때문에 경찰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조선인들이 우물에다 독을 풀고 다닌다, 기업체에 폭탄을 던지고 있다, 불을 지르고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방을 붙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떠도는 유언비어가 없지는 않았지만 국가의 공식적인 문서와 언어로 전달되는 것을 사람들이 받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어도 이것을 사실로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지진으로 인해서 혼란되는 상황 속에서 조선인들이 수십 명씩 일본의 집에 쳐들어가서 윤관하고 겁간하고 강도짓을 한다. 그러니 일본의 가정을 지키는 가장들이 꼭지가 돌지 않겠어요? 기업들의 불을 지르고 폭탄을 던지고 불을 낸다고 하니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 기업인들이 화나가 나겠죠. 우물에다가 독을 풀었다고 하니까 우물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니 이 마을이 돌아버리죠. 일본 천황을 죽이기 위해서 테러를 일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국가범죄죠. 유언비어가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유포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계엄령의 명분을 만들어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계엄령을 내려요. 그런데 바로 계엄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전날 계엄령 모의를 했는데 번번이 내각에서 허락할 수 없다.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내란이나 전쟁인데 내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계엄령을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핵심 권력 교체기 핵심 3인방들이 소위 내란에 준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 계엄령을 유언비어를 사실화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독을 풀었다, 마을을 몰살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화시키면서 계엄령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계엄령을 내리게 되죠. 이 짧은 그 흐름의 이야기가 이제 영화 박열에서 잠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계엄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조선인을 검문검색하고 반항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좋고, 그래서 일본 곳곳 전역에서 이제 학살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지진으로서 전혀 그 문제가 없던 사이타마 군마 지역에는 자경단들이 만들어져서 자경단에 의한 학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한 5, 6일부터는 일본 정부도 예상하지 못한 학살이 아주 광범위하고 진짜 광란의 학살이 일어나니까 일본 정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거 유언비어다, 믿지 말아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학살이 확산이 돼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유언비어를 통해서 계엄령을 내려놓고 이 사람들 너희를 믿고 있는 것이 그냥 그 유언비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중적인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놓고 한 번도 일본 정부가 뭔가 잘못했다, 잘못 내려진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한 일이 없어요. 심지어 학살한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고이키 유리코 도쿄 도지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간토 학살 사건은 역사학자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그 판단은 역사학자들의 몫이지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일본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오사카는 주로 이제 제주도 4.3 때 피난 갔던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서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 헤이트 스피치를 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은 한국인도 없고 나쁜 한국인도 없다. 그냥 한국인 모조리 죽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헤이트 스피치를 해요. 이 이야기는 당시 1923년도에 나왔던 좋은 조선인도 없고 나쁜 조선인도 없다. 조선인은 무조건 죽여라 라고 하는 당시의 말들이 그대로 100년이 지나서 리바이벌 되는 거예요. 조선학교는 여전히 전애들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 교육 지원을 끊고 있고요. 그래서 조선학교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고, 그래서 제1코리안들은 여전히 식민지 백성으로서 2등 국민으로서 차별받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기 때문에 간토 제노사이드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본은 외교에 굉장히 능한 나라입니다. 외교력이 굉장히 능해서 외교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이 정부가 몇 년을 뒤로 그 외교를 뒤로 돌렸는지 모르고 몇 차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한테 다시 내어줘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을 다시 거꾸로 했는지 윤석열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외교에서는 굉장히 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비어를 믿은 일본이 조선인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국가 책임을 그냥 없애려고 하는 거고, 개인이 죽인 것은 공소시효가 있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은 제노사이드로 다뤄져야 된다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야기한 아주 짧은 것에 대한 완전 핵심 정리.